네, 지역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 이상 사흘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 5차 쓰나미의 이제 시작점에 들어섰고요. 시작점이다. 예,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예측하는 거는 한 13만에서 한 17만 명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예. 일부 비관적인 쪽에서는 한 20만에서 30만까지도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점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 정점을 거치고 그 후에 이제 줄어들 텐데 지금 예측 모델로 보면 2월 말 3월 초 중순을 거쳐야 이제 피크를 찍을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서 4, 5월 달 정도 되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서 10,000명, 뭐 20,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N수 저희가 제곱식으로 증가하니까 예. 지금 그 감염력은 기존 델타 바이러스보다 한 2.5배 정도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속도로 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한 20만 정도 예측을 하는데 아주 비관적인 그룹에서는 30만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인지 아직까지는 그 위중증 환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데요. 어떻게요? 어떻게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남아공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 경험한 것들이 자료가 수집되는 걸 보면 네. 위중증화율은 훨씬 한 낮아서 5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중환자실 우리나라 가동률이 지금 288명 정도 입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18.5% 정도 지금 중환자실 가동하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 늘어나도 중환자는 많이 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 남아공이나 이런 데보다 다행인 건 저희가 이제 3차 접종을 마친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3차를 마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2차까지 접종하거나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접종을 서둘러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처럼 이렇게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재택 치료자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택 치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 이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일반 관리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지금 집에 상비약이 없다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이제 동네 병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실 일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 치료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재택 요양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이제 알아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감염 초기에 그 인후통이라든가 몸살 기운, 그다음에 콧물,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어서 그건 약을 따로 타서 본인이 드셔야 될 것 같고 예. 환자분이 직접 병원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본인이 자주 다니던 병원에 전화로 그 코로나 확진돼서 재택 요양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진료가 된 걸로 돼서 거기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병원하고 접촉을 해서 처방을 받으시고 약을 타는 것은 그 보호자분이나 본인이 안 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대신 약을 배달을 해 주실 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약을 타서 본인이 관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자영업자들이 현 시점에서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해 달라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그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에서는 이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미크론 같이 이제 병동력이 약하고 전염력만 강한 경우에는 지금 완화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업 시간 제한이라든가 인원 모임 제한도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하고 한 번에 다 풀어서는 또 병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중환자가 발생 수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의료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서히 완화하면서
지금 뭐 QR 코드를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하고 시간도 영업 시간을 좀 늘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위드 코로나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계적 완화를 말씀하셨군요. 자, 이번엔 4차 접종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이 고위험군부터 4차 접종을 한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 4차 접종이 안전한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3차 접종까지 경험을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해서 그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3차 접종 맞을 때 되면 거의 뭐 나는 괜찮았어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간다고 보면 지금 4차 접종을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집단으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맞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그다음에 3차를 그 mRNA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4차까지는 mRNA 백신을 그렇게 되면 2번 맞는 꼴이 되니까 예. 그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mRNA 백신을 4차까지 맞는 것은 조금 정부에서도 아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덴마크, 다른 싱가포르 이렇게 진행됐던 나라들을 경험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문가 쪽 그룹들에서는 4차 백신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